나마스테. 네, 매주 토요일 날은 요가의 가장 중요한 꾼달리니 각성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가에 대한 지식과 상식들을 이야기하고 중점적으로 꾼달리니를 각성할 수 있는 최고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가에서 요가 라이프, 요가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요가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기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성경책을 몇 번 정도 읽어보셨습니까? 얼마큼 좀 더 깊이 연구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성경을 단 한 번도 연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참 우습지 않을까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요가라는 것을 좋은 장점을 받아와서 이 요가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고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요가의 경전인 보통 요가에서는 빠딴자리 요가 슈트라라고 그러는데요, 빠딴자리가 요가를 이렇게 엮어놨는 책을 요가 바이블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을 고전을 1장에서 4장까지 196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195절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장인 아따요가 아누샤사남, 자 지금부터 요가의 길을 따라가 봅시다 라고를 넣으면 196절이 되고, 그걸 빼면은 195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가를 경험하면서 요가 선생님이라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가의 경전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그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엑서사이즈, 운동, 근육에 대한 어떤 부분들 공부 많이 하셨다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요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핵심 부분이라 그러죠. 잠시만요. 이대 경전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이대 경전에서 첫 번째는 바가바트 기타, 첫 번째는 빠딴잘리 요가 슈트라고, 두 번째는 바가바트 기타라고 해서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서 바가바트 기타가 있는데요, 인도인들이 많이 읽혀지고 많이 번역된 어떤 책 중에서 초창기에는 요가 슈트라보다는 바가바트 기타가 훨씬 더 많이 번역되어져서 우리 한국에서 들어왔었고 인도인들도 많이 읽게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가 슈트라는 요가의 철학에서만 근거해서 이야기해놨다 그러면은, 바가바트 기타는 힌두교의 대표적인 성전 중에 하나며 신의 노래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으며, 마하바라타의 일부 제6권 비슈마 파르바에 해당되는 크리슈나가 알주나에게 전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내용이고요, 판다바, 알주나의 형제와 카오라바 사이의 꾸루크세트의 전쟁에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알주나가 전쟁에 대한 의문과 갈등을 느끼며 크리슈나가 그의 마차를 모는 역할을 하면서 알주나에 대한 인생과 의문, 다르마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문이에요. 인도의 한 가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대립되어진 상태, 이 경전이 끝날 때까지 전쟁을 하지 않아요.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대립되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되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알주나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스승이고 마부인 크리슈나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고 요가에서 왜 경전으로 이야기하냐면은 거기에서 내가 대처되어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요가적 사상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거기 보면은 본래는 이것들이 어떤 한 왕국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직까지 어려요. 한 7살 정도 되는 아들이 있는데요. 왕권을 다 통치해가지고 하는데 왕이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7살짜리 아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 맞이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삼촌이죠. 형제인 동생에게 야, 우리 아들이 아직 적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이 왕자를 물려주고 싶은데 그 전까지 우리 아들이 보통 17세에서 18세를 성인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나면은 왕자를 하다가 일반적으로 이걸 섭정이라 그러죠. 물려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라고요? 동생은 물려주죠. 제가 그러면 10년 동안 잘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아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렇게 왕자를 물려주도록 하겠다. 왕이 의심스럽겠죠. 그래서 야, 신하들 다 있는 데서 갖고 와봐 해가지고 서명하고 날인하고 해서 사인해. 물려줄 거라는 것들을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포하고 지금부터 내 동생이 왕의 역할을 섭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권력을 잡고 나면은 마음이 바뀌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했는 일이 주위에 있는 신하들, 그 앞에 있는 왕을 따르던 신하들을 모두 배척시켜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그 중요한 그 사람들을 배척시켜서 모두 바깥쪽으로 추방 보내고 뭐 죽이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싹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있는데 이 인도에는 전통이 이 7살에서 8살이 되거나 왕자들은 꼭 출가를 한번 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 현 세상에서 한번 속세를 떠나보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그 왕권을 유지하는 어떤 왕을 이어받는 것들이 전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알주나에게 야, 그럼 니는 지금부터 스승을 찾아서 현자를 찾아서 스승을 찾아서 가서 거기서 공부를 10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리라고 먼저 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냈겠죠. 왕자를 보내놓고 하니까 싹 안에 내부 정리를 하고 왕자가 공부할 동안에 자기의 세력을 굳건하게 만드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있죠. 왕권에서 배척됐던 사람들이 밖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어떤 그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와신성담이라 그러죠. 칼을 갈면서 쫓겨났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칼을 갈고 있었겠죠. 그리고 왕자가 이제 성인이 되는 날 주위에 가서 늘 왕자 옆에서 늘 칼을 갈면서 왕자를 보호하면서 그쵸? 그 군권을 이렇게 그 세력을 확장했겠죠. 그러다 왕자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왕자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0년 뒤에 이제 왕국을 찾으러 가시죠 하고 이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러 왔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큰 평원에서 저쪽에는 섭정을 하고 있는 삼촌이죠. 왕과 지금 여기는 왕자를 위시하는 아버지를 따르던 그 세력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알주나는 한 10년 동안 그 현자에게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뭐 왕이 되거나 이거 뭐 다스리고 사람들을 하고 하는 것들은 별로 의미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니 왕자님의 의무는 왕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당시 10년 뒤에 왕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르마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쟁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보면 이륜마차라 그러죠. 이렇게 바퀴가 2개 달려있는 마차에 말이 5마리가 끄는 이런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마부가 한 사람 있고 거기 뒤에 이제 주인공이 타게 되죠. 그 마부 역할을 크리슈나가 그럼 내가 스승이지만 전쟁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마부로서
그 전쟁터에 참석하겠다 해서 마부로 와요. 걔 와서 마주하고 있으니까 저기 삼촌 있고 왔느냐, 걔 왕조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미안하다. 지금 네가 설 자리는 여기는 없다. 이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서 대니까 그냥 스승에게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냥 삼촌 그동안 저 왕이 섭정을 잘하고 있었으니까 주자, 왕권. 그냥 주고 나는 우리 싸우지 말고, 그럼 아무도 안 죽을 거잖아. 그러면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 마부로 앉아있던 스승인 크리슈나로 화신을 해요. 쭉. 그래가지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렇게, 뭐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왕자가, 야, 니 지금, 니의 의무는 왕자잖아. 그리고 니의 의무는 다르마를, 인도의 전통은 다르마라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르마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처해져 있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은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리에서, 거기에 행정공무원 이렇게 해서 잘 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 중요하죠. 특히 공무원들은요,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으로 나누어지죠. 임명직들은 주로 시험을 봐서, 행정고시를 봐서 그 자리에 가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기도 하고, 임명 권한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고 사익, 본인의 의무를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공적인 자리를 사용한다면은 문제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그 누가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는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표현하면은 어떻게 잘못되고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판별하기가 힘들죠. 왜 힘드냐면은 지금의 우리가 공영매체라 그러죠. 뉴스, 신문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를 방송하지 않고 잘라서 방송하죠. 부분을. 그거 다 볼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중요한 팩트들을 방송하는데요. 이 공영방송이라는 이 방송조차도 여러분들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가 정해져 있다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요즘 MBC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JTB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태를 보면은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여기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가 있는데, 찬성 집회, 반대 집회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반대 집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찬성 집회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반대 집회를 배경으로 해서, 보세요. 그게 JTBC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죠. MBC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찬성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찬성의 집회가 이만큼 많이 모여 있어요. 예, 반대 집회는 얼마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찬성 집회를 비추면서 여기만큼 반대 집회를 비추면서 찬성 집회가 이만큼 많다라고 허위 보도를 하다가 옆에 서 있는 사람한테 걸렸어요. 유튜브들한테. 그렇게 해서 JTBC, MBC는 그렇게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서 그걸 밝힘으로써 문제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미디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중동부터 시작해갖고 MBC, KBS, JTBC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보게 되면은 그게 더 진실로 알게 되고, 국민들이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익이라는 것들, 올바르게 양쪽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해줘야 될 내용들을 올바르게 이야기해주고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이거는 공영방송, 공직방송,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전쟁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도에서는 다르마라에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공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리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을 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뭘 중요시한다고요? 다르마, 의무를 다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평원이라든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잠시 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오랫동안 강의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세력이 이렇게 마주해서 있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알주나 왕자가 아르주나가 나는 전쟁을 하기 싫어 이러니까 야 니는 왕자고 그 다음에 네 의무다 이것은 네가 왕으로서 일을 해야 될 것들은 네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주나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이 크리슈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 그래서 너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지금부터 너는 왕자로서. 그러니까 그래도 나 전쟁하시고 저기 왕자라고 했으니까 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알주나는 이렇게, 크리슈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삼촌이 지금 여기 있고 네가 있는데 삼촌이 지금 네가 왕을 포기하고 물러가면은 그냥 보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네 역사에 유구한 이런 부분들을 봐라. 만약에 네가 지금 이거 왕자를 포기하는 순간에 니를 따르기 위해서 이 전쟁터로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은 너 아버지가 왕이 섭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삼촌이 왕을 맡고 있는 삼촌이 니한테 다 주기로 했잖아. 근데 주기로 했으면 이 사람들을 다 쓰고 자기가 왕자에 있어야만 올바르게 될 건데 네 아버지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르고 지 사람들을 다 해놨으니까 저것들을 봐라. 뻔히 보면은 자기의 어떤 영역을 다 구축해놨기 때문에 네가 지금 왕자 주라 그럴 때 그래 온나 어서 온나 이렇게 문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왜 전쟁을 하려고 막고 있겠느냐. 야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봐. 그러면 니는 이제 그냥 돌려보내준다 그러는데 과연 니를 이렇게 사람들을 따르는 니를 살려줄까? 역사를 봐라. 아무도 너를 따르는 이렇게 다시 씨앗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니는 니만 죽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첫 번째, 네가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에 니만 그러면 난 뭐 죽어도 되죠. 언실에서 하면은 야, 니는 요가에서 가장 중요한 야마 니야마라는 것에서 첫 번째 야마에서 1번이 뭔지 아나? 금해야 될 교육.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교육 중에서 1번 아임사라 그럽니다. 비폭력. 야, 가장 강력한 폭력이 뭔지 아나? 이렇게 물어봐요. 가장 강력한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 그보다 더 강력한 폭력 1번이다. 그건 2번이다. 넘버 2다. 1번이 뭔데요? 그러니까 야,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이런 데는 그 스스로 죽이는 이야기들을 글자를 쓰면은 안 되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뭐 그런 단어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땡땡땡 처리를 해놓더라고요. 노란 딱지가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안에서 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것들을 가장 큰 폭력으로 봐요. 요가에서는. 그게 까르마를 쌓는 것 중에서 이 야마가 뭐냐면은 가장 까르마를 많이 쌓는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순서대로예요. 그게 뭔지 혹시 궁금하십니까? 뭐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 그게 궁금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가인 라이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폭력입니다. 아임사라 그러죠. 두 번째가 아스테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불망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로써 하는 폭력이 두 번째로 까르마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요. 불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스테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불투도는 훔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게 아닌데 내가 막 이렇게 훔치고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것들이 세 번째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차곡차곡 또 야마니야마하고 아스탕가 요가 8단계 8지칙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브라마짜리아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왜 들어있는지를 상당히 제가 21살 때부터 요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왜 여기에 들어있는지를 상당히 궁금했어요. 금욕이에요. 금욕. 이게 불사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행을 저지르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사회적 관점에서 중요한 그 젊은 나이에는 그럼 성을 행하지 않으면은 가족 구성원이 유지되지 않고 자식이 없어지고 이러는데 이거는 사회가 구성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행자들에게는 엄격한 금욕을 자식이 생기면은 수행이 불가능해져요. 사실은요. 완벽하게 오리지널 수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식이 생기는 가족이 생기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런 뿌르나라 그러는데 인도에 우화들이 있어요. 가족이 생기면은 수행이 스톱되는 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될 때 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바가와트 기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브라마짜리아인데 이 브라마짜리아를 여러분들이 금욕이라 그러는데요. 불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잘 지킴으로써 왜 내가 까르마를 쌓지 않는가에 대해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는가에 대해서 인지를 해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21살 때 결혼하기 전이죠.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해서 자녀를 우리 애들을 둘이를 놓고 지금 그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왔는 걸 보면은 뭐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겠죠. 표현을 하면 다 좋은 날만 없겠죠. 여러분도 키워보면 자녀분들 키워보면 알 겁니다. 키워보시면 아직 안 키워보신 분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들이 있겠구나 하고 지금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동감을 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아파리그라 무소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거, 매우 고통스러운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뭔가 내게 아닌데 내 거로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써보니까 좋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을 쓰려고 하면 벌어야 되잖아요.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닌 걸 얻어오려면 뭔가가 필요로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기를 질 수도 있고, 노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땅을 사서 좀 더 배로 불려서 할 수 있는데 땅을 살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주식을 투자를 해도 종잣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소유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알주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네가 난 포기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거 왕권을 포기할래 그러면은 네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너는 네 뒤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 살려놓겠나? 물러나면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너희 다 죽을 거야. 아니면은 그걸 안 하더라도 여기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죽이면 또 그 사람들이 나타날 때니까 또 다른 리더가 나타날 때니까 또 니를 추앙할 거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반역자가 될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네가 죽이지 않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은 그 대장을 죽이고 하더라도 그 사람 다음 사람이 나타나서 니를 추앙하고 그래서 전쟁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네 스스로 목숨을 놓는 것이 다르마 의무에서 가장 강력한 요가에서 가장 강력한 첫 번째가 되는 까르마. 인도에서는 이제 이 흔적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흔적, 인도 말로 하면 까르마,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업,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쌓는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가를 어떤 진행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스스로가 네 죽음을 다르마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폭력이 죽음을 택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저 삼촌이랑 싸워요? 이게 요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지금 네가 전쟁을 하러 왔잖아. 전쟁에는 네가 행위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3개를 이야기해 줄게. 단디 듣고 네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네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까르마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가에는 까르마 요가라는 게 있는데 이 까르마 요가라는 것은 까르마는 행위란 뜻입니다. 아까 내가 이제 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까르마를 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들은 행위를 하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숨을 쓰는 것조차도 이 행위를 하면은 뭐가 쌓인다고요? 까르마가 쌓인다고. 흔적이 남죠. 흔적이 남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은 까르마를 쌓는데 이 까르마 요가라는 것은 네가 어차피 살아야 돼. 살아있어야 돼. 인간으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까르마를 어떤 것들을 덜 쌓고 덜 쌓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까르마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하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까르마가 이해가 되셔야만 여러분이 행위를 할 때 이 까르마 요가를 할 때의 사항들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뭐 요가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까르마 요가. 이 까르마 요가에서는 까르마는 행위예요. 행위를 하면은 뭔가 쌓인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위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3대 욕구죠. 수면욕, 식욕, 성욕. 뭐 강한 순서대로 이게 나열했는데, 이게 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서는 수면욕이 가장 강한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식욕이고 성욕은 세 번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일어나는 욕망들을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욕. 잠은 어떻습니까? 요가에서는 잠을 니드라라고 그래요. 니드라. 근데 요가에서는 그걸 또 잠을 또 좀 더 성화시켜서 요가적인 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가 니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지금 인도의 현자가 이 잠을 얼핏 잠들었을 때 잠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겠어요. 잠을 잘 자고 일어나니까 잠을 자기 전에는 어때요? 의식이 깨어 있는데 잠드는 순간에 의식이 어떻게 돼요? 정지되어져요. 의식이 정지될 때는 언제가 있죠? 잠들었을 때, 그 다음에요. 식물인간 상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는지,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이 의식이 몸을 전달되어져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의식이 말똥말똥하대요. 의식은 깨어 있는데 들리는 것도 다 들리는데 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몸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뭐는요? 귀는 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은 이게 이야기의 꼬리를 물고 이야기의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가를 한 섹트로 설명하다 보면은 편파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코끼리를 만질 때 코끼리를 배를 만지느냐, 맹인이 코끼리 만지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코끼리의 코를 만지거나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거나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는 사람들마다 각각 거기에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은 그 이야기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가다가 다시 제자리는 돌아올 겁니다. 다시 제자리를 돌아올 것이며.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가 또 어디로 가노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들에서 따라와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까르마, 흔적이 쌓이는데 우리가 행위를 한다 그랬잖아요. 행위를 하는 데는 다 흔적이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잔다는 것들에 있어가지고 잠자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는 우리가 깨어있는 거와 깨어있지 않는 것들 둘을 이야기하는데요. 잠드는 것은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자고 나면은 아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녁에 막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파티하고 막 재밌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막 재밌는 것도 하고 내한테 와서 안아도 주고 꼬르륵 깍꿍 대주고 비행기도 태워주고 막 이랬는데 뭐라고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 떠보니까 그 사항들이 모두 다 끝났어요. 그 화려하고 재미난 사항들이. 헐. 그래서 오늘도 심심해요. 내일도 심심해요. 모레도 심심해요. 엄마 아빠밖에 안 보여요. 엄마만 보이다가 아빠는 안 보여요.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애가 저번을 기억해요. 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자고 난 뒤 일어나니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안 자려고. 저는 이제 이걸 언제 봤냐면 우리 아들이 막 사람들이 집에 와서 막 놀다가 가고 난 뒤에 그 다음날인가 와서 또 두세 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학습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막 저녁에 막 사람들이 막 어울려서 놀고 사람들 같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쯤 되면 잠이 오니까 머리를 벽에다 쿵쿵 박는 거예요. 나 왜 그런지 처음에 몰랐어요. 애가 자해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공부를 하고 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얘가 잠이 오는데 자고 나면 이게 사라지니까, 그쵸? 벽에 머리를 박아서 잠을 안 자려고 막 노력하는 걸 보고는 얘가 이게 사라지는 걸 알구나, 자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인식이 있나요? 자고 난 뒤에 일어나면은 지금 오늘이 끝났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자고 난 뒤에 눈 뜰 때 이런 감사함을 느끼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지만 눈을 뜨면은 밤새 안녕이죠. 어젯밤에요. 간절히 바라던 내일을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그 시간에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일 해 뜨는 거, 내일 눈 뜨는 것만 할 수 있었으면 바라고 돌아가신 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하루를 시작해서 이렇게 영상을 펴고 지금 몇 분 정도 들어오시는 거 한번 볼까? 한 분 계시네요. 오케이. 이제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기로 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은 뭐 내용들이 많고 실기가 적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점진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이어져 갈 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아질 겁니다. 우리 수업은 도네이션입니다. 뭐 와서 금전을 내고 나 만 원만 내면 어떡할까 이런 것 없이 돈 없으면 그냥 가셔도 돼요. 돈이 없는데 들어갈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금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오셔서 이 내용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요가를 하면서 좀 더 발전되는 한 번 더 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의식할 때 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무 사유가 없는데요. 잠을 어떻게 자느냐. 잠을 자기 전에 여러분은 꿈꾸거나 이런 적 있으십니까? 어릴 때 낮에 낮잠을 잠시 잤어요. 아파트 여름철에 문을 열어놓고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이제 잠을 잤다가 잠이 싹 깰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 몸이 깨어나지는 않았는데 의식은 점진적으로 깨어난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실 겁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탁 경험되어지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그 상태에서 밖에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막 저절저절 그러고 저 멀리서 뭐 부모님이 야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라고 이야기 들리긴 들리는데 눈은 감고 있고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일어났는 건가 깨어났는 건가 깨어나지 않는 건가 이렇게 경험해지는 상태를 알 겁니다. 그 상태가 육체적 움직임을 스톱된 상태에서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라고 해서 그 상태를 이용하는 방법이 요가 니드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잠든 듯 깨어있는 듯 의식은 깨어있는데 몸은 아주 고요하게 몸은 잠들어 있는 상태에 경험할 때 이 의식이 깨어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뇌에다가 쌍깔파라 그러는데요. 어떤 특정한 어떤 암호처럼 인식을 시키면 칩을 박는 것처럼 시키면은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침에 난 잘 못 일어나요. 그저께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요. 잠을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난대요, 잘. 늦게 자는 것도 있지만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이 습관화 안 돼 있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요가 니드라를 공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잠들기 전에 요가 니드라 이렇게 옛날에 문진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요가 니드라 CD를 만들어놨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녹취를 떠서 그 친구한테 주면서 줘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요가 니드라에 한 28분에서 30분 정도 되거든요. 잠들 때 그걸 틀어놓고 그걸 따라서 쭉 잠들고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앞정도 노는 쌍깔파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체면, 자기 확신 뭐 이런 내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쌍칼 찾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해가면서 잠들어라. 그러면은 그 쌍칼파 중에서 아침에 나는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물어보니까 뭐 7시 반? 그러면은 나는 아침에 7시 반에 눈을 뜬다. 아침에 나는 7시 반에 눈을 뜰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뜰 것이다. 7시 반 되면 눈을 뜬다. 바깥쪽 풍경이 이렇게 어둠에서 살짝 밝음으로 바뀌어갈 때는 나는 눈을 뜰 것이다. 7시 반에 눈을 뜰 것이다. 이렇게 확신해야 되지.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해가지고는 그게 시간적인 타이밍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는 7시 30분 되면 눈을 뜰 것이다. 눈을 뜬다라고 암시를 하고 쌍칼파를 하고 잠드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재미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아침에 7시 반에 딱 처음에는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10시에도 일어나지고요. 뭐 5시 반에도 눈 뜨지고요. 그다음에 뭐 7시에도 눈 뜨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7시 반이 아니라도 무조건 그 이전에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눈 떠보고 시계 보니까 아직 7시에 한 30분 남았네. 더 자야지 하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지각하게 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7시 반에 내가 세팅을 해가지고 기억에다가 이렇게 탁 세팅을 해놨으면은, 코드를 박아놨으면은, 7시에 눈을 뜨더라도 그때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활동하고 준비하고 하면 좀 더 여유가 있겠죠? 뭐, 애기들 학교 보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에 보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정리를 해서 딱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시간적인 갭이 점진적으로 짧아지고 해서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알람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쌍칼파 하는데, 쌍칼파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거 안 되고요. 로또가 당첨되겠다, 이런 것들 안 되고, 여러분들은 명확한 쌍칼파를 하시면은 그 쌍칼파는 이루어집니다. 나는 과식을 하는 것까지 있다. 그러면은 나는 과식을 하지 않겠다. 나는 과식을 하지 않겠다. 절대로 배가 3분의 2가 찼을 때 숟가락을 놓겠다. 이렇게 쌍칼파를 하면은 밥 먹다 보면 그게 뇌에 탁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코드가 발동을 해서 밥을 먹다 보면 중간쯤 먹다 보면 그 생각이 딱 의식으로 일어나요. 아, 그러면 밥을 반쯤 먹을 때, 아, 나는 적당하게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막 허겁지겁 먹다가 그 의식을 되찾아서 여러분이 깨어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깨어나게 되는 기술을, 요가에서는 요가 니드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법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삶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내가 이제 지금 뭐 까르마,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식욕,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제어도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요가 니드라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가체면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코드를 입력함으로써 자기 전에 꼭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성욕이죠. 성욕을 절제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성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욕은 자동 절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성욕이 저는 이제 내물이 60인데, 내물이 60이라면 되겠다.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성욕이 젊었을 때만큼 일어나지는 않겠죠, 표현을 하면은. 근데 지금도 성욕은 일어나고 움직여요. 근데 그 성욕의 에너지를 성으로 활용하느냐? 젊었을 때 성욕이 다 일어난다고 다 성욕을 해소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자들은 자위를 통해서 성욕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 성욕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몽정을 하기도 하고, 여성들은 그 배란일 앞뒤로 해서 일어나는 그 성적인 에너지들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풀죠. 이게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죠. 그때가 되면은 여성들이 뭐라고요? 도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성격이 날카로워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일어나죠. 그 성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가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 꾼다니일에서 내 에너지가 잠자고 있는 에너지를 깨우는 우리의 행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 공부에서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일깨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성욕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서 활기, 활력, 정력 인생, 힘을 상승하고 여러분이 뭔가 정열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다 이 기본적인 베이직이 뭐냐면 이 성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왕성해야, 그죠? 그걸 성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뭐라고요? 우리 삶에서 왕성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할 수 있고, 수행자들도 성욕이 안 일어나면 수행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수행자도 성욕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그 성욕으로 가지고 뭘 한다고? 용맹정지, 내가 수행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인간이 육체로 일어나는 이 3대 욕구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고통이죠. 행복하지 못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저 앞에 보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 한번 해봤었는데, 거기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어요.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그거 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제시해놓은 책들은 혹시 있나요? 선과 악? 제가 오늘 그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적인 게 아니고요, 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좀 애매해요. 선과 악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그 경계점이 뭐예요? 여기 중심을 잡아놓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악, 이쪽으로 넘어가면 선, 이쪽으로 많이 가면 절대악, 이쪽으로 많이 오면 절대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요가 철학은 아주 명쾌해요. 간략하고요. 자, 선은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고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충격이 덜 고통스러운 것은 다 뭐라고요? 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게 일어나죠. 그것은 악입니다. 이제 요가 철학들을 차곡차곡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건데 내가 그걸 이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여러분이 고통스럽거나 매우 고통스러운 겁니다. 선은 덜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까르마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업이라 그러고요. 까르마는 행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흔적이라는 이야기로 번역하게 됩니다. 흔적이 있냐? 없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있다. 뭐 이렇게 죄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들. 여러분 뭘 집착해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 집착하는 게 있는 걸 바라보시면은 집착을 하시면서 아주 내가 강력한 집착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뭔가 집착이 생기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좋았던 행복했던 경험이 즐거웠던 경험이 행복했던 경험이 좋았던 경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뭐든지 집착을 하면은 여러분이 좋았던 경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여러분 집착하면은 여러분들 자녀로부터 즐거움과 행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면은 계속 집착이 생기는 거. 돈에 대한 집착이 있으시죠? 돈 좋잖아요. 돈을 있으면 편리하죠. 편하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도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에 집착하고 뭐 땅에 집착하고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왕따 당한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겠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집착할 때는 이것은 좋았던 경험이구나 라고 인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혐오하는 거 있죠. 저는 싫어. 혐오하고 터프시한다 그러죠. 난 그거 싫어해. 난 그거 안 해요. 안 먹어요. 뭐 이런 게 할 때는 뭐냐면은 거기 일어나면은 여러분 딱 마음을 바라보세요. 이것은 나를 뭐 했는 거라고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혐오나 뭐 이런 것도 일어나면은 그것은 뭐라고요? 고통스러웠던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저번 시간에는 그래도 한 5분 정도 오셨는데 오늘은 사실은 저 혼자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해보니까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막 하면은 그 느낌이 오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와서 3시간 수업 듣는 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행복함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행복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행복하고 나면은 뭐가 생긴다고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행복하면은 집착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러 가고 알러 가고 그럴 때는 가보면 실망하기도 오고 좋았기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얻어지는 행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길을 찾아가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걸 가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단계까지 들어와서 즐거움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구나. 근데 언제쯤요? 제가 34년 동안 많은 선생님들 가르치고 거기서 3년, 5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들이 몸으로 느껴지는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엑스타시보다는 외부로부터 존재하는 이런 어떤 것들, 이게 더 자극적이고 우선순위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 좋아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행복감을 느끼거나 내가 집착하거나 내가 혐오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게 일어난다면 그렇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 또 하나가 위배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쌈스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가 끼어들면은 행복 안 해도 뭐라고요? 계속 그것을 찾게 되고, 또 하나는요, 내가 고통스러워도 뭐라고요? 또 그걸 계속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잘 한번 찾아보세요.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왜요? 고통스러우면 뭐라고요? 우리 남편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편해. 그럼 뭐 해야 돼요? 고통은 끊어내야죠. 가장 끊어내는 방법은 뭡니까? 버리면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집착도 있어요? 오케이. 집착도 있겠죠. 왜? 행복했던 시절도 행복했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둘 중에서 여러분 결정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와 행복한 것 중에서 둘이 같이 있을 때 비중이 뭐가 더 크냐?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게 더 커지는 순간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번민 스님처럼 아주 이렇게 맹크하게 이야기하는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더 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까르마라는 것들을 행위를 하는데, 내가 좀 앞에 쭉 나열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위를 하면 행위가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일단 깨어있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거, 이것은 덜 고통스러운 거. 내가 오늘 결정해야 돼.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 결정을 할 때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고 이는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여러분의 의식이 확장되어져서 깨어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 선택을 시시때때로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뒤에 가면은 이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서 행위를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행위를 하다 보면은 이게 까르마를 매우 고통스러운 걸 쌓느냐, 덜 고통스러운 걸 쌓느냐를 여러분이 결정 지을 수 있는데 그 결정을 짓지 못하고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쌈스까라, 습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일들이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쌈스까라가 또 요가에서는 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습이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슈나는 알주나에게 이렇게 해요. 야, 네가 지금 뭐야? 네 직업이. 이러니까 인도에는 직업이 계급이라 그러죠. 계급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하다가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이야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계급 이야기는 잠시만 두고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데 매우 고통스럽거나 덜 고통스러운 것들을 결정지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그것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지는 않죠. 물론 하나의 미랄로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세 분류의 사람이 있죠. 이것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행정부죠. 대통령을 이하해서 대통령이 임명했는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요, 입법부라 그러죠. 행정부, 입법부. 입법부는 누구예요? 국회예요. 그래서 법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요, 사법부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눠요. 이 사법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사, 검사, 이쪽에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까지, 이 애들이 다 사법부예요. 근데 경찰은 행정부에 있으면서 행정부의 명령을 따르면서 사법부의 기본적인 베이직을 시작하는 집단.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법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 그것을 분리시켜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계속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 비판하는 것도 별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비판을 하면 사람들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어머님 생신이라고 시골에 갔어요. 저 경남 사천이에요. 저는 삼남 이녀의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모였어요. 거기다가 조카, 외조카죠. 큰 누님의 딸의 조카의 남편까지 해가지고 와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저녁 먹다가 뭐 이야기하고 이제 저녁 먹다가 이제 제가 지금 시국이 이렇다 하고 정치적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 정치 끝내게 내 이야기를 꺼냈더만은 우리는 우파예요. 주로 그쪽 지방에는 다 뭐라고요? 우파가 많죠.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우파마저도 내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뭐 이게 잘못됐지 저게 잘못됐지 하면서 내가 이제 막내예요. 발언권이 좀 적어요. 나이 50 넘어도 형제들 가면은 막내예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야기를 하면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저거는 잘못됐고 이건 잘못됐고 막 그리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마. 목소리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목소리를 크게 낼 이야기가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반대로 여러분들은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그동안 토론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반대적인 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 하기에 사실은 조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안 꺼내기로 했는데 안 꺼낼 수가 없네요. 아무도 안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셨으면은 이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매우 고통스럽거나 덜 고통스러운 거에 하나의 일맥상통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거기다 갖다 못 붙이죠. 저는 이걸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오늘 듣지만 이걸 사용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요? 묻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랑 이런 부분들이 나는 이렇게 회원들이랑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잘 없어요. 왜? 내가 여러분 삶을 잘 이해하고 이야기해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안 가까울 수도 있어요. 삶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오케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시국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건데 우리나라가 초호화의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 같습니다. 어떤 한순간이 잘 정리가 되고 잘 진행이 되면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30년, 40년 산다고 생각하고 더 사실 분도 많습니다. 120살까지니까 계산해 보시고요. 그 시대에는 남북 통일이 되고요. 그다음 저 만주벌판까지 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저는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전 세계의 움직임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정기는 다시 리셋이 되고 대한민국은 리셋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내가 또 유튜브로서 계속 올릴 테니까요. 한 번씩 그냥 들어보세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지금 올리는 내용들은 다 2, 3개월 안에 다 판병 나고 움직여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올립니다. 물론 틀리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야, 이인성이 좀 세상을 좀 한다 그러더만은 다 틀린네, 다 사기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걸 올릴 때 석 달을 고민했거든요. 이 내용을 올릴까 말까, 이렇게 할까 말까 해서 석 달을 고민하다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엊그제까지 20일 날 올리는 거가 그 동영상을 올릴 때까지는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민이 끝났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확신입니다. 제 이름을 걸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믿으셔도 좋을 겁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이게 1%에 2%에 뭔가가 그 속에서 잘 자란 것들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가 제가 바뀌어져 갈 거라고 보는 것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믿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을 믿고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그동안 이겨내 왔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발전해 오고 있는 정말 이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인도에는 네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네 가지 계급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위에 있는 게가 브라만이라 그럽니다. 제사장.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삼법을 이야기하면은 아마 그 사법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재판관, 지금 헌법재판관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은 제사장, 옛날에는 그분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계급입니다. 브라만이라 그러죠. 두 번째가요, 끝샤트리아예요. 지금 대통령을 위하여서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국회의원과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끝샤트리아입니다. 왕자라 그러는데요. 그렇죠. 지방에서는 뭐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뭐 도지사도 있고 그다음 나라에서 대통령도 있고 그다음 그 입법 사법 이렇게 할 때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혹시 뭐 아니면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예, 여러분들 내가 떠들 동안에는 바른 거를 안 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밴드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하는 거고요. 저한테, 예, 댓글을 이런 내용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귀찮아서도 안 하고 선생한테 그렇게 하면 덤비는 거니까 안 할 거잖아. 자, 그래서 표현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 지배계층인 끝샤트리아가 있어요. 우린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지배층이 있는 것 같아요. 왕족이라 그러죠. 왕만 있는,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왕족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세요. 연봉 1억 6천만 원이죠. 여러분 그렇게 받아요? 연봉만 1억 6천만 원이지 더 많아요. 2억 8천만 원, 3억 가까이 1년에 가져가요. 국회의원 한 명이. 300명이면 3, 3억 9천억이네요. 900억인가? 900억인가 봐요. 900억인가?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우리 올해 의료보험이 900억 빵꾸 났는가 그렇던데요. 자, 작년에. 여러분 그런 거 검색 안 해보죠? 요즘 챗GPT가 얼마나 열리는지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의료보험비가 얼마나 빵꾸가 났는고 그것이 대외 중국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지급해서 빵꾸 났는 게 얼마인지 계산해봐요. 우리 올해 빵꾸 났는 게 900억 정도 돼요. 중국인들이 의료보험비를 타갖는 화교 중국인들이 의료보험비를 타가가지고 쓰는 게 1200 몇십억이에요. 헐. 그러니까 중국인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보험비 빵꾸 났는 거예요. 나 의료보험비 지금 저는 거의 병원을 가지 않거든요. 그쵸? 의료보험비는 지금 몇 년을 냈어요. 헐. 근데 그걸 다 중국인들이 다,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뭐 솔직한 마음이에요. 중국인들이 내가 내는 의료보험들을 갖다가 나는 병원 안 가는데 자기들 가족들 듣고 와가지고 중국인들이 뭐라고 우리나라 의료보험비를 다 타먹어요. 그것도 900억 빵꾸가 났는데 1300억 가까이를 타먹어요. 말이 돼요? 1200 몇십억을 우리나라 미군 주둔해서 주고 있는 돈이 지금 그 방위비라 그러죠? 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0억이에요. 그만큼이 중국인들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야기 들으면 분노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쵸?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한 개만 보더라도 국회의원들 배지 다 날려야 돼요. 아니, 저보다 안 똑똑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놨죠? 평등성 때문에? 폐미예요? 다 국회의원들이? 조심하세요. 앞으로 제가 뜯을 다른 걸로 올릴까 여기서 말고 뜯은 애는 정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분들이 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니다 그러면 고소하세요. 잡아가세요. 표현하면은. 자, 그래서 표현하면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계급사회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이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 회장들, 사장들. 이 계급이네요. 바이샤에 해당되겠네요. 장사하시는 분들. 저 또 뭐 엄밀히 이야기하면 요거 장사라고 보면은 저 또 바이샤에 속합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죠? 바이샤.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도 어떤 곳에서 포함되지 않는 가장 아래쪽이 있어요. 슈드라라 그래요. 인도에서는 불가촉 천민, 슈드라,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계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왜 버벅거리냐면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거는 따로거든. 이 슈드라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을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옛날에 인도의 간디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 사람들을, 계급이 없어, 이 사람들은. 이게, 개야, 개. 개처럼 그냥 이름 붙이면, 개똥아 붙이면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었죠, 옛날에. 그게 불가촉 천민이 뭐냐면은,
수드라한테는 뭐 개똥아 해가지고 노비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나라에도요. 그게 누구예요? 끼끼끼끼 웃지 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바로 백정. 지금 여러분들 시육점 아저씨한테 가서 그래 봐요. 어이 백정 이렇게 해봐요. 칼들을 잘 들어요. 지금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분들이 허허 웃으실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그 옛날에 소 잡고 닭 잡고 고기 파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백정, 불가출 전민이에요. 또 있으세요. 무당도 불가출 전민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또 길어져요. 그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 갑바치. 이게 왕족이었는데, 중인 이상이었는데, 역적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 천밀에도 못 들어가, 그게, 비한 양반들을 노예로 부릴 수는 없잖아요. 똑똑하니까 양반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다 꼬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고요? 천밀에도, 노비에도 안 넣어줘. 밑에다가 깔아. 그래서 불가출 천민에다 다 넣어서, 우리 옛날에 갑바치 어른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을 해가지고 신발 만들고, 소 가죽으로 가지고 신발 만들고, 사람들이 가장 천한 발바닥에 생각하고 거기를 신는 신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갓 만드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급이 네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계급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정, 입법, 사법을 봤을 때 포신하죠? 예, 대통령과 거기에 따른 요 부분들은 예,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종교인들인데,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죠. 세브 코리안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사실은 긍정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표현하자면은.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도 뭐라고요? 순수하게 대통령과 이 정권을 갖다가 하는 것들이 아닌 종교적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는 세금이 없죠. 세금을 안 내요, 종교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교회를 만들어갖고 큰 교회를 짓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잠시만 누가 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좋은 이웃 행님이 쌀하고 누룽지하고 부식을 아침마다 시장을 보시거든. 밥을 배달하는 일을 하셔가지고 도우누리라고. 그래서 그 장을 보시면서 지금 가득히 주방에다가 사다 놓으셨어요. 저랑 같이 마실 알코올 음료하고 박스대기로 갖다 놓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서. 세 분이나 들어오셨네. 잠시만요. 누구누구입니까? 이번님, 지우님, 수연님 들으셨구나. 동구에서 너무 멀어서 못 왔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 계급이 있는 사회에서 뭘 해야 돼요? 자기들이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데,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실행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제가 12월 3일까지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온 이유 저의 삶은 요가밖에 없었어요. 근데 12월 3일 날
뭐 이렇게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이쪽에 문제가 있다고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마음에 하다가 보니까 그다음부터 뭐 하게 돼요? 우리 스타일 아시죠? 정독이에요. 제가 옛날에 뭘 배울 때 되면 뭐 한다고요? 제가 옛날에 요가 배울 때 2년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아사나 했어요. 매일 혼자서. 그래서 일반 수업까지 하면 하루 6시간씩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밥 먹고 하는 거 빼놓고는 온 이유 뭐라고요? 요가만 하죠. 요가 책 보고, 요가 내용들을 보고, 옛날 유튜브를 봐도 요가만 보고, 뭐 요가 다른 사람들 강연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강연하는 것들. 삶이 요가였어요. 근데 다시 이제 정치라는 입장으로 탁 바라보니까 세상이 조금씩 보이고,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일들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요. 표현을 하면은.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은 종북이죠. 종북을 해치고 있고, 뭐 이야기하는 지금은 또 일부분에서는 중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의료보험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와서 우리나라 사람 살면 좋아요. 좋은데 한 가지가 문제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의료보험이 가입이 되잖아요. 그럼 가입자들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 노모, 중국에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분들이 와서 의료관광을 해요. 의료보험비로.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비로. 그래서 좀, 그것들을 아주 다시 내가 해서 통계학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일 없겠지만 내가 다음 뽑아서 하나하나 읽어서 드릴 테니까 궁금하면 챗 GPT에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보면 다 나와. 요즘은 그런 것들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챗 GPT가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각각 계급의 각각 자리에서 다름한 아까 의무를 이야기했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뭐 재판관도 헌법재판관도 난리죠. 우리는 뭘 가지고요? 리스트라 그러나 PT 팀 뒤에 PFT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걸 다 정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들, 헌법재판관이 지가 진행하지 못하고 줬는 대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 했더니 난리가 났죠, 지금. 그 각본을 짜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위원들인데, 그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화교, 중국인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지금 이 대통령을 단회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와우. 심각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보고 나면은 너무 황당해요. 그리고 자기들 기득권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저 국회의원들. 여당 다 똑같아요. 표현하면은. 그 사람들이 중국이랑 연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면은 그 중에 소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초선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소수. 중국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는, 중국의 이익을 보지 않는 집단. 국회의원 안에서도. 그 사람들만 엑기스로 뽑아서 다시 당은 2개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한 개만 있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독재가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시 2당이 있어야 돼요. 두 당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숫자 확 줄이고 비례대표 싹 없애고 그 비례대표 요즘 말 참 잘하대요.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중에서 엄밀하게 신분을 다 검증해서 중국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가지고 뭐라고요?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해야 돼요. 국회 해산하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 해산이 안 돼요. 지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국회를 해산하고 없애자는 얘기 아니고 제 말은 다시 선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드러나야 돼요? 앞번 선거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통령 선거는 이러면 좋아요.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면 뭐 단일결제 이런 거 다 스톱하고 대통령 먼저 뽑읍시다. 그러면 일단 대통령이 있어야 국회의원 있으니까 대통령은 90일 만에 뽑거든요. 국회의원은 180일 만에 뽑거든요. 6개월,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대통령 다시 뽑읍시다. 뭐 누가 오든지 간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분위기에서 다시 대통령 뽑자고. 대통령 뽑아서 부정선거 못하도록 선관위를 완전히 개혁해가지고 선관위를 올바르게 완전히 다 사전선거 없애고 직전선거만 해가지고 지금 선거하자고요. 대통령 선거하고 90일 안에 그 다음에 다시 180일 안에 뭐 하자고요? 국회의원 선거하자고요. 국회의원 다 내려놓고 일단 뭐가 드러나야 돼요? 부정선거가 오픈돼야 돼요. 그래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려면 나중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다시 리셋되고 올바르게 가려고 하면 서로 주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오픈시켜가지고 부정선거 알아내고, 만약에 그게 부정선거였다면은 뭐 이게 국회의원 다시 뽑자 그러면 국회의원도 그러겠죠. 대통령님 그러면 좋아요. 다 좋다고. 두 개 다. 선거 때문에 잘못됐다니까 두 개 다 하고 그게 정리되고, 일단 대통령 선거해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서 국회의원 뽑고 다시 그게 정리되면 지방 선거도 다시 하자고요. 해서 다시 한번 뽑아보자고. 선거를 올바르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앉아서 수개표해서 손으로 한 장 한 장씩 투표 확 하자마자 저 6시에 그 통 그대로 놔두고 가가지고 통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다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개표하는 것들 방송 다 실시간으로 하고 다 하자고. 오케이? 그렇게 확실하게 해가지고 얼마 안 걸려. 이틀 정도만 될 거예요. 뭐 저녁에 해도 사람 많이 투입하면 이틀보다 안 걸릴걸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리셋해서 올바르게 바르게 한번 가보자고요. 그런데요,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가질까요? 예. 그래서 표현하면은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리셋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트럼프가 움직이고 있는 이 움직임은, 트럼프도 앞번에 부정선거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난리 났잖아요. 감옥까지 갔다 오고. 머그샷이라 그러죠. 그 감옥에 가면 들고 찍는 것도 찍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시작했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 근데 파다 보면은 이게 숙주의 원흉이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아세요?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의 송도에 있는 A웹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선관위의 그거죠. 근데요, 그 안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것을 조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대1로라고 해서 펼쳐놨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중국이 그런 일을 했는 것을 미국이 뭐라고요? 이걸 컨셉을 잡아서 오픈시키면은 중국이 놓을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제재를 가할 거예요. 중국을 트럼프는 없애고 싶잖아요. 지금 깔아앉히고 싶고 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중국을 가장 확실하게 입들막 시켜서 깔아앉힐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들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 것들을 갖다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FBI에서 우리 코로나19 우한 코로나, 그게 우한에서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박테리아를 중국이 인위적으로 퍼뜨리는 거라고. 잘못 퍼뜨린지 안 퍼뜨린지 그 원흉이 중국이라고 발표했어요. 미국에서. 외신 좀 봐요, 외신 좀. 그런 것들이,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때문에 3년 동안 저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 돈들 빌려갖고 지금도 갚기도 많이 힘든데, 이 돈들 다 어디 보상받아야 된다고요? 예, 중국에게 보상받아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보상, 1차적으로 보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헌을 문란시켜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뭐라고요? 선거를 갖다가 해서 자기들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난리라니까.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뉴스 보고 있는 거, 뭐 윤석열, 김건희 바우츠백, 이런 거만 보고, 그러면 내가 대충 이러고 살고 있죠. 윤석열 술 많이 먹고 했을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제발, 이 편자에 씌워놓고, MBC, KBS, JTBC 이런 것만 보는 요즘 이 TV에 보는 사람들이요. 제발 깨어나세요. 요즘은 이 언론들도 사실은 다 중국 자본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돈 주는 사람이 입맛대로 방송해 주죠.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사람 쪽에 붙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보지 마세요. 특히 뉴스 보지 마세요. 다른 거는 봐도 괜찮은데 영화 속에도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뉴스 보지 마세요. 그게 중요해요.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뭔 일인가 싶으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바가바트 기타에서 이야기하는 3종 요가를 설명해서 까르마 요가를 설명하면서 내가 이렇게 왕자해졌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까르마 요가는 내가 행위를 하는데요. 뭘 하는데 깨어 있으면서 행위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으면서 행위해라. 내가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여기 지금 내 강의 듣는 세분은 다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애가 막 이야기를 막 잘못해. 막 땡깡을 부리고 막 해. 그러면은 뭐라고 내가 화가 확 나. 그럼 내가 행위를 해야 되겠죠.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 엉덩이를 하나 때리든지 뭔가를 해야지. 때리면 아동학대라고요. 죄송하지만 5살 이전까지는 때리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때리라는 이야기 아니고 해초리나 이런 거 손으로 직접 부닥치지 않는 걸로 가지고 조금 자극을 주는 것들을 꼭 교육에는 필요합니다.
이게 발바닥, 이리 와봐. 해가지고 뿅뿅 망치로 뿅뿅뿅뿅 안 아파도 기분이 안 좋게. 이런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필요해요. 교육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막 화가 나요. 화가 나면 막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진정으로 뭐라고요? 내 애기를 갖다가 올바르게 잘 컸으면 좋겠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네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하고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를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봐라 애기야 누구야? 니는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런데 네가 지금 땡깡을 보고 있는데 왜 땡깡을 부려? 니는 이거 욕심을 이렇게 엄마들 정도 되면 다 보이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니는 이것들을 하고 싶어서 니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뭐 때문에 이렇게 땡깡을 부려? 뭘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해라고. 네가 그러면 그 애가 뭘 하고 싶다고 대답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것들 생각해보고 되는 것도 해주고 안 되는 것들은 뭐라고요? 안 되고 앞으로 땡깡 부리지 말고 엄마한테 이야기해. 네가 하고 싶거나 뭘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땡깡 부리거나 화내거나 다른 엄마를 주의를 끄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게 열리는 마이가 이게 요가하는 엄마라고 표현을 하면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들을 다 봐라. 깨어 있으면서 행위해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전쟁을 쫙 나갔는데 싸우는데 니는 지금 직업이 뭐야? 그 샷들이야. 손에 피를 묻히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군인이야, 군인. 네가 지금 뭘 해야 돼? 싸워야 돼. 근데 네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고? 난 누굴 죽이고 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그럼 네가 나를 죽이세요. 죽이면은 자살이잖아. 그러면은 그게 가장 강력한 까르마라고. 네가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그 다음 생애가 윤회가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는지 내가 다음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또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한테 1차적, 2차적 뭐 가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난다고 설명을 해요. 어디에서는요.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놓는 것처럼 그 속에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6도 6가지 중생 중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앞번 강의 20일 강의 들어보시면 제가 거기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어요. 자, 그래서 행위를 하는데 내가 깨어있는 행위를 하면은 자, 내가 저 사람 안 죽이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죽일 거죠. 내가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누굴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 아니에요. 더 큰 죄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뭐라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나를 죽이는 것보다는 한 급 밑에 되지만 나는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안 돼갖고 또 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횟집에 사장님이 신선한 회를 확 끄집어내갖고 대가리 치고 머리 치고 살 발고 뭐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황당하지 않나요? 살을 바르고 뭐 하면은 애가 너무 불쌍해. 니 너무 불쌍하구나. 살아가라.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눈 말똥말똥해서 너무 불쌍해. 어부가 고기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고 살고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택할 때 어떤 직업을 택하라고요? 뭔가를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 까르마를 많이 쌓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하지 말고 살리는 직업을 해라고요. 뭐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요가 선생님은 바로 살리는, 그 주위에도 많아요. 살리는 직업들이 있죠. 그런 살리는 직업들을 택하라고요. 좋아요. 우리나라 의사분들 살리는 직업이죠.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물론 외과만 힘든 부분들도 갖고 있겠지만,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그런 것도 해주잖아요. 우리는 늘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죠? 의사 선생님한테는 안개기고, 의사 선생님 이야기하면은, 저도 어디 가고 병원에 가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뭘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릴 거, 뭐 하면은, 나 기분이 살짝 얹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날 이게 불편해서 갔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것들을 받고 와야죠. 감기가 걸려갖고, 감기는 뭐 바이러스고 약 안 먹어도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지금 당장 급하니까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은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보다 더 빨리 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까르마 요가라는 것은 까르마 요가를 행위의 요가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깨어 있으면서 행위해라. 여러분 지금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는 행위들은 깨어 있으면서 행위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깨어 있는 삶, 깨어 있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박티 요가라고 합니다. 박티 요가. 처음에는 까르마 요가, 두 번째는 박티 요가, 세 번째는 갸냐 요가. 뭐 책에는 전하나 요가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표기하는 그 표기법들이 산스크리트를 읽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지금은 갸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갸냐 요가. 예, 지혜의 요가라 그러고요. 박티 요가는 헌신의 요가라고 표현하고 까르마 요가는 행위의 요가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박티 요가, 헌신의 요가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하면은 뭐가 안 쌓인다고요? 깨어있으면 행위했기 때문에 까르마를 매우 고통스럽거나 덜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걸 택하지 않고 덜 고통스러운 걸 택할 수 있다고 전쟁하면서 내가 죽는 것보다 칼에 찔리는 것보다 누군가를 찌르는 게 훨씬 더 뭐라고요? 둘 중에서 택했을 때 덜 고통스러운 게 누군가를 찌르는 거라고 누군가를 죽이는 거고 내가 죽는 것보다 누군가를 죽이는 게 더 내한테 덜 고통스럽다고 아까 내가 설명해 줬잖아 앞에 이해가 안 가요? 오케이. 그래서 연쇄살인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막상 지가 죽을 때가 되면 지 목숨에 왔을 때는 그쵸? 예,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은. 인간은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표현을 하면은. 뭐 그렇다고 연쇄살인마를 옹호하는 거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심리적인 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심리 속에는 그게 존재한다고요.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언어적으로든지 행동적으로든지 내보다 뭐 내가 힘든데 저 사람 잘 살아. 그럼 나를 죽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마 요가는 행위 요가라 그러면 박티 요가는 헌신의 요가라 그러는데요. 조금 종교적인 성향이 있죠. 내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의 종이에요. 나는 그 신에게 완전히 나를 바쳤어요. 나는 신의 뭐라고요? 도구예요. 신이 나를 통해서 행위해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뭐라고요? 신이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한테는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내한테 까르마가 쌓일까요? 이건 좋고 나쁘고 이런 분별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박티 요가는 종교인들이 가장 하기 좋은 여러분이 종교가 없다면 요가교를 믿으시면서 박티 요가를 하면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걸 봤을 때 안 되겠어요. 불가능한 걸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박티 요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 지금부터 네가 하는 이 군사들이 하는 일들은 신의 이름으로 신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여러분한테 까르마가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봐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 군인들 보면은 웃기지 않나요? 좀 텔레비에 노는 군인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네, 황당합니다. 군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은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 뭐라고요? 해야지 시행을. 그대로 시행을 다 했어야죠. 지금은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바꾸어서 내란죄로 지금 끌어넣고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이 이야기를 잘못함으로써 예, 대통령이 저 헌법재판소까지 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에요. 이걸 오픈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픈해서 야 선관위 한번 열어보자 이러면 국회에서 특검법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 그러면은 지금부터 까보자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될 일인데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탄핵을 시키는 이 사항으로 만드는 예, 여당. 근데 여기에 뭐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하자고 반발하지 않는 국민의힘. 둘 다, 처음에 나는 국민의힘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똑같더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오픈되면은 자기의 지위가 날아갈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야, 참, 예, 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편중되게 통 안에서 막 통을 물려고 하지 마요. 통 밖에 나가고 보면은
통을 어디로 굴러가야 될 것인지를 이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통 밖으로 빠져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정리하고, 그래서 박쥐 요가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할 아주 중요한 요가입니다. 갸냐 요가입니다. 바로 지혜 요가입니다. 그 지혜로 통해서, 자, 아까 얘기했죠. 둘 다 사실은요, 신의 이름으로 잔다르크처럼 공격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는 게 있고, 내가 깨어있으면서 죽이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개의 방법 중에 둘 다 까르마를 안 쌓기가 쉽지가 않아요. 매우 고통스러운 건 안 쌓을 수 있는데, 덜 고통스러운 것 중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가까운 걸 쌓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종교의 시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문학자 유럽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요가의 힌두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칼리 유가 시대거든요. 이 칼리 유가 시대는 박해거든요. 폭력, 박해, 욕망, 뭐 이런 것들 끓는 시대예요, 지금. 이것들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황금기의 시대가 열린다고 표현하고요. 유럽 쪽에서는 물고기 자리, 이렇게 표현하죠. 물고기 자리는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물고기 두 마리, 이렇게. 물고기 자리 보시면 형상이 물고기 두 마리잖아요. 끝나고 물병 자리가 시작되는 지금 2025년도입니다. 그때 누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바이든은 보면은 성경에 손을 안 올리고,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두 개 들고 왔는데, 링컨 때 쓰던 성경인가, 뭐가 한 개하고 한 개를 더 갖고 왔는데, 원래 대통령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하거든요. 손을 안 올리고 선서를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뭐, 이번에 미국이 날씨가 겁나게 추워서 의사당 안에서 한다. 그 의사당 꼭대기에 보면은 이렇게 쫙 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이유가 있어. 이불로 안에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번에 안에서 했거든요. 아무리 추워도 대통령 보러 오는데, 그죠? 옷 따시게 입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해야죠. 근데 안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픈될 거예요. 오픈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아, 그랬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여서 요가만 보고 살았는데, 요가보다 더 많이 보이니까 조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갸냐 요가는 바로 지혜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지혜롭게 하라고. 자, 이제 알주나하고 크리슈나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앞에 걸 두 개를 설명해주고, 그래도 내가 뭐 신은 내가 믿지만 신이 나를 통해서 전쟁한다고 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좀 그렇지 않나요? 내가 깨어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까르마 요가를 한다 해서 깨어있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 그랬다 내가 죽인다 해서 그것 또한 까르마가 쌓이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맨 마지막에 웃으면서 이렇게 해요. 야, 갸냐 요가라는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아, 갸냐 요가는 지혜의 요가인데, 네가 지금부터 이 전쟁을 하는데, 자, 본래 이 전쟁에는 아무도 죽을 필요가 없어. 네가 정말 머리만 잘 쓰고 전쟁을 하면은 아무도 죽지 않고 총알하고 이런 걸 싸지 않고 할 수 있는 전쟁이 있어. 그걸 지금 대통령이 계엄령에서 이야기했죠.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혹시 그런 거 대통령 이게 할 때 듣고 있어요, 혹시? 지금 미국은 이미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누가 했냐면은 한계와 끝이 없는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초한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한전이랑 달라요. 한자도 다르고요. 끝이 없는 전쟁, 이게 초한, 어떤 상태를 초월했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전쟁, 총싸고 대포싸고 하는 전쟁은 이제 시대가 끝이 났어요. 물론 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거는 끝이 나고, 지금은 뭐라고요? 그쵸, 하이브리드. 그쵸, 전쟁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잠식되어져 있는 중국의 자본과 시작해갖고 중국이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중국이 이러고 있는데, 그쵸, 우리나라에 국회는 말도 할 거 없지요. 국회는 말도 할 거 없어요. 기업조차도 SK 최태원 회장 지금 보세요. 종중 난리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 정도가 아니고 절단이 났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죠 그거. 요즘 SK 지금 뉴스들 한번 보세요. 난리가 나고 있어요. 자,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그거잖아요. 반도체잖아요. 중국이 홀랑 넘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중국은 이게 얼마나 탐나겠어요. 삼성하고, 예, LG 배터리도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드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이에요. 그걸 그냥 알로 공짜로 몰라 그러면 이 기업인들은 죄송한데요.
기업인들은 돈을 벌려고 그러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중국이 뭐라고요?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만 있고 자기 경영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만 되면 뭐라고요? 뭐든지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든지 한다고. 방시혁이 봐요. 뭐 이런 것들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 세상을 그렇게 보려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 그냥 내가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할 때만 그렇구나 뭐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녀 요가를 이야기합니다. 야, 지혜롭게 전쟁하면 어떻게 해요? 라면은 적진에게 너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사인했는 거 있지? 요거 자 인쇄야. 그때 인쇄가 없었겠네. 그거 딱 들면서 그 국민들이 거기서 알고 있는 10년이 지나도 알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많아요. 삼촌 10년 뒤에 내한테 다시 왕권 주기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해 도전 찍었다 아이가.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 빨리 주라 왕권.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전쟁은 뭐겠습니까? 그런 심리전이죠.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심리전에서 성공하셨어요. 왜? 계엄령 내리고 난 뒤에 18%까지 17%, 12%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미디어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 46%, 47%, 뭐 어때서 51%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 딱 폐지하고 올바로 딱 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님 지지율 70%에서 80% 정도, 저는 한 70% 정도는 된다고, 한 80% 정도는 된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진짜요? 진짜라니까?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사안들을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나면은 윤석열 지지율은 70% 이상,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에 대해서 잡발.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쪽에 함몰되어 있는 잡발들하고, 그다음 종종 세력들 있죠. 한국에 있는 중국에 위세되어 있고, 그걸로 권익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윤석열을 뭐라고요? 왜? 윤석열이가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으면은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제거되어져야 돼. 척결되어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 뭐 여러분이 나중에 수하고 스스로 자살하겠냐고? 좀! 왜 그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치고, 저 난리를 치고, 정말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말하고, 좀. 목숨 걸고 한다고, 헌법재판관들도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뒤에서 뭐라고 조정하고, 만약에 뭐 너들, 만약에 인용 안 시키고 각하시킨다, 너 가족들, 이런 것들, 요즘 죽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불쌍한 죽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의문사들, 왜 죽은지도 몰라. 조작하고 나면은 경찰이 그걸 그냥 자살로 처리해주고, 다 짜고 치니까. 제발, 국민 여러분, 제발 요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진짜로.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혜적으로 이 사람들이랑 싸우지 않고 명분이 있잖아. 이거 사인했는 거. 이것들을 보고, 맞죠? 그랬지. 맞죠? 이 뒤에 사람들은 다 우가 맞다 그렇게 하게 됐다 이가 야 해라 하고 한 목소리로 그 읽어주는 거예요. 저쪽 상대방 같이 싸우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왜 내가 이 사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저 앞에 사람이랑 싸우고 죽어야 돼? 안 싸워. 나는 칼 다 내려놓고 이 사람 잡아서 갖다 바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지혜의 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야기 하잖아. 똑똑해져야 깨어나야 된다고, 둔몽. 여러분들의 무지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의식이 확장되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제발 요가적으로 바라고, 요가를 배우면 뭐냐고. 요가에 있는 이 좋은 메커니즘들을 여러분 속에다 그대로 가져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요가적으로 바라보고, 지금부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까르마 요가, 박티 요가, 갸나 요가,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그쵸? 갸나 요가가 필요하면 공부해야지. 스마티야야. 왜 니야마. 그 다음에 끄리야 요가 이쪽에서 끊임없이 노는 게 뭐예요? 스마티야야. 학습이잖아, 학습. 공부해라고. 공부하고 깨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이 수업을 만들었는데 안 오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가 봅니다. 때가 아닌가 보고 뭐 다음 주도 한 번 더 해보고 뭐 이렇게 제가 요 아침에 이런 방송들을 그냥 이 시간에는 방송을 촬영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하면 내 편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송만 촬영하는 걸로 한번 해볼랍니다. 안 오면은 정상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깨어나고 나한테 뭘
찾아주라 그러지 마. 여러분들이 찾아봐. 요즘 궁금하면 챗 GPT에 물어봐.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내 대답을 해줄까? 나 또 이야기하는 거에 반 이상은 챗 GPT에다가 물어보는 거야. 보세요. 바가바트 기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챗 GPT가 이만큼 뽑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내용이라서 뭐 이 내용들을 뭐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몇 장 몇 절에는 뭘 이야기해놓고 몇 장 몇 절에는 뭘 이야기해놓고 사실은 여러분 이걸 보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지금 해주는 것처럼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인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마찬가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한 명이라도 오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꾼달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것들을 이어가고 이어져가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뭐가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 이야기를 잠시 시작하다가 이제 시작하는 멘트니까 그래서 이어졌는데 오늘 아무도 안 오셔서 오늘 진도를 못 나갔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떠들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뭐 밴드에는 올려놓으니까 못 들은 사람들은 한번 다시 보게 될 것이며 바가바트 기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소명으로 이 세상에 저는 50이 넘었죠. 이제 지천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를 알고 제가 요가를 그동안 34년 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 라이프 삶 속으로 요가를 이렇게 대입해서 여러분 삶이 좀 더 매우 고통스럽거나 덜 고통스러운 곳에서 덜 고통스러운 삶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어가요.